396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1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0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9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식 계묘년 임술월 무오일이 되겠고 일진은 무오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뭐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우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 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수중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으면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 충미,
대한 교훈 기대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하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기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두리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뭐 경금신금,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뭐 기타 등등 지리산, 뭐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뭐 중국 같은데 뭐 하나의 무슨 찬성, 무슨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운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 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 중미월 같이, 또는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 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 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제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되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월령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 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월이 있는데, 신유술을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늦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술을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지죠. 원래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인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술, 서방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 충미, 토라고 하는 4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토 당연히 용신으로 치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취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취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뭐 지지로 진술 축 및 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인오술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토가 진술축묘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다시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 합화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신유 술 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뭐 신유금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 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술월에 일간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 자, 양토이면서 굉장히 큰 토라고 말씀드렸죠. 고황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산이라든가 또는 큰 광야 같은 그런 방대한 토가 되는 것이고, 토가 왕하면 울체가 되는 것이니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일간이 왕했을 때는. 자, 술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 계절이고요.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득령했다고 합니다. 득령, 월령을 얻었다라고 해서 신왕사주가 된다. 일간 무토가 신왕해지게 되면 울체되고 막히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당연히 술월에 무토 또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를 갖다 소토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죠. 소토 또는 제가 소벽이라고 하는데 소토, 소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땅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땅이 있으면 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나무가 아니죠. 대림목이라고 해서 큰 나무와 같은 것이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작은 화초라든가 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큰 땅에다가 큰 나무를 심어야지 좋은 것이지, 큰 땅에다가 잔디 심어봤자 텔레토비 동산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관인 을목을 쓰는 것이 아니라 편관칠살인 간목을 써야지만 그 무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일간이 왕하면 왕할수록 간목칠살도 왕해야지만 무토 큰 땅에다 나무를 많이, 땅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나무도 많이 심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신왕, 일간이 왕하고 신왕 살고 유재면 출장 입상이다. 출장 입상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말이 있습니다. 명리에서. 자, 신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득령했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고, 간목도 세력을 크게 얻었다라고 하면 살고 칠살도 왕하고, 그것이 조화만 이룰 수 있다면, 통제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출상 입상이라고 하는 뜻은 나가면 명장수가 되고 들어오면 명재상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다. 이런 말들도 조금씩 귀에 담아두시면 나중에 사주 볼 때 다 필요한 그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월에 무토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월령 자체를 얻어서 무토가 왕하고 상대적으로 간목 자체가 약합니다. 원래는 극토해서 목의 토를 극하고 이기는 것은 맞지만은 반대로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토왕하게 되면 토왕이라고도 하고, 토가 많게 되면 토다 목절이라
해서 목이 오히려 반대로 불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술월에부터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간목이 약하기 때문에 수가 있어서 요 목을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신앙하기 때문에 제사를 같이 쓸 수 있죠. 제성하고 살. 그래서 이거를 제자약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제성으로서 살을 생해야지만 내가 원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약살이 되는 것이고, 수월의 무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 자체는 차가기 때문에 병화를 얻어서 조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가 없는 상태에서 화만 있게 되면은 땅은 따뜻해질 수 있지만은 마른 땅이 되는 것이고, 이때 목을 보게 되면 목에 화를 생하고 더욱더 이 무토가 사막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수가 없는 상태에서 병화를 갖다가 놓게 되면 땅이 마르고 나무가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기 때문에 화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간목과 개수를 먼저 말한 것이다. 핵심은 어디에 있다? 수가 살아나야지만 목도 사는 것이고, 수가 살아나야지만 화도 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월의 무토 핵심은 개수에 있다. 용신은 간목이지만 그 간목을 갖다가 쓸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수가 있어야 되고, 또 화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개수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무토 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술토 또한 양토죠. 양토. 그래서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 토가 토를 보게 되면 양대양 바로 비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비견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거는 단지 일간이 원력을 얻어서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걸록격은 공식적인 격은 아니지만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라고 해서 저는 준걸록격, 그래서 신왕 사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지장간이 무엇이 있습니까? 초기이 신금이 들어가 있고요. 중기인 정화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기인 술토의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하게 되게 되면은 요걸 가지고 우리가 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신금을 보게 되면 토생금의 관계인데,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 만약에 신금이 투출됐다라고 하면 저것은 내가 생하는 것이죠. 상관 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가 나를 생해 주는 것이니, 저거는 정인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 됐건 간에 일단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방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술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건토라고 하는 것에 하나, 그 다음에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둔다라고 하면, 술월은 일단은 일간 무토가 신왕사주에다가 술월은 건조하죠. 그 다음에 기후 자체가 매우 한랭하다라고, 쉽게 말하면 차갑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무토가 왕한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한다라고 했고요. 단 중요한 것, 술월의 간목은 약하기 때문에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개수라든가 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주해 주면서 마른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조후까지 할 수 있게 돼서 술월의 무토가 중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연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묘라고 하는 것이죠. 묘라고 하는 것은 일간 무토 입장에서는 정관이 되는 것인데, 묘술이 합을 하게 되니까 묘술 화가 되죠. 화가 된다고 해서 묘목이 없어지고 술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화의 기운이 좀 강화되면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마르게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화가 토를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는 다시 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사주가 더욱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특징을 캐치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지를 보게 되면 오화를 봤습니다. 오술 합도 되죠. 그러면
일간 자체는 매우 신왕한 반면에 사주는 매우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나 정관 있으면 뭐합니까? 물이 없으면 정관 말르면 말라 비틀어지면 고목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월간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연간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정편제 혼잡이다 이렇게 또 안 좋은 뉘앙스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정편제 혼잡이 문제가 아니라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줘야 되는데 재성의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재성이 지금 상황은 다다익선이죠. 다다익선. 정편제를 구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재성이 많으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신은 어떨까요? 왕한 토의 기운을 설해서 금의 수를 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 정도만 되게 되면 조후의 의미는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일단 수를 얻은 것은 좋겠지만은 뭐가 문제냐? 자수하고 오하고 좌우충이 되게 되면은 무토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오화 인성이 깨져버린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당연히 오화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자수 또한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천간에 아무리 수가 3개 있다 하더라도 좌우충으로 자수가 깨져버리면 천간에 있는 수 3개는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마치 있어도 없는 것 같다, 또는 있어도 그 공력, 힘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차라리 뭐 이렇게 될 바에는 개시가 되면 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뭐 해묘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해묘합이 될 리가 없지요. 어떻게 해묘합이 됩니까? 말도 안 되고요. 단지 요거는 이제 무게합이 이렇게 일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수가 충분히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은 어떤 생시냐를 떠나서 특히 여명 같은 경우에는 갑자 대운에 좌우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은 일단 미리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갑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지지로 요거는 묘술합도 중요하지만 술 뭐죠? 화국이죠. 술 화국을 짓기 때문에 제 아무리 임계수가 천간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거의 물이 흔적만 남았지 물은 다 고갈돼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오시가 좋을까요? 갑인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게 보기는 어렵고요. 을묘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좋게 볼 수는 없어요. 차라리 갑인 을묘시가 될 바에는 차라리 개축시가 되면은 그래도 축중 개수 신금에 임수 개수가 이렇게 통근이 될 수 있다라고는 장점이 있죠. 물론 축토라고 하는 것은 토에 해당이 돼서 결국 좋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갑인 을묘시가 될 바에는 차라리 개축시가 된다라고 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병진시가 되면 역시나 이것도 진중개수, 임개수가 뿌리를 두지만 매우 그 힘이 공력이 떨어진다. 오술합, 묘술합에 병화 출되어 있으면 역시나 매우 건조한 그런 틀이 되겠죠. 경신, 신유대운 좋을 것이고요. 개해대운 좋을 것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좌우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버티고 가야 되는 거고, 자, 정사무호기미시 다 토를 만났죠. 화토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강해지면 임계수는 고갈되는 것이고요. 무토기토가 들어오게 되면 임수계수는 다 파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코 좋게 볼 수가 없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만약에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면 남녀 불문하고 어떤 생시, 이건 경신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경신시 또는 신유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금방도 이 하는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예입니다. 그분이 이제 개사일날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개사일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거 일간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임계수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은 이렇게 신금을 얻느냐 또는 경신시가 되느냐 또는 신유시가 되느냐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경신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인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요. 요거는 사유회금해서 물론 금이 왕해지는 것은 좋지만, 이거 잘 보세요. 개수 일간이 생은 받을 수 있을지
지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통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지로 안 되죠. 당연히 경신시를 얻어야지만 시를 얻어야지만 천간에 있는 수가 신중임수에 통근할 수 있다. 여러분 생조의 개념 즉 상생의 개념하고 통근의 개념을 똑같다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수는 신유에는 통근이 되지 않고요. 생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수는 경신에는 지지 신금에 통근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할 수 있다? 생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신시를 저는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계사가 아니라 무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계수가 세력을 얻느냐 이것이 방점이죠. 일간은 자체로 왕하니까. 그래서 이 임계수가 뿌리를 얻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신유시보다는 경신시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